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2월을 넘어서 3월 초에 비한다면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시장의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 순매수 여부가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도 사실 걸림돌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초반에는. 최근에는 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의미 없는 구색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이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세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동력을 많이 상실한 그런 상태죠. 작년과 같은 그런 동학 개미 운동, 그런 어떤 그 파동은 나올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요. 기관들 보면 연기금은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기관 자체, 투신권 같은 경우는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실 그 장세를 끌어가기에는 거의 희박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증시 4대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겠고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습니다. 작년서부터 이제 그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한 2조, 3조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장세로 또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10일 이후서부터 외국인 동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이제는 그 순매수 기조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에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장세를 한번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대비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제 이제 그 상승세로 반전되는 상승 출발 초입 단계죠.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또 회원들도 저희가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 회원분들도 많은 그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초기 화면 보시면 썸네일이죠. 썸네일 보시면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앙드레 코솔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어떤 그 명인이죠. 제가 예전에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어봤는데요. 그 책 안에 보면은 주가라는 것이, 시세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 불후의 명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심리가 한 80%를 차지하고 수급이 한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심리는 결국 이제 이슈에 의해서 간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이슈. 자, 지금 이제 국내 증시로만 본다면 사실 유럽이라든가 지금 다우지수 대비에는 지금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순매수 전환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수급도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4월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앙드레 코슬라니가 이제 만든 이제 모형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모형이죠. 달걀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달걀처럼 생겼죠. 보시면은 이제 금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구간서부터 시작을 해서 BC, A, B, C 시계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제 금리의 최고 고점이죠. 정점이 되겠고 그때서부터 이제 역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역실적 장세는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진행이 되죠.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금리가 10%, 중간에 5%, 3%인데 이거는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보다 지금 금리를 상당 부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상단이 한 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이 이제 한 3%대, 아래가 이제 한 1%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역시적 장세,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면 예금 인출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죠. 채권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면 저금리 기조화에서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부동산이 서서히 꿈틀꿈틀 오르기 시작하죠. 지금 어떤 국내 부동산 그리고 국내 주식상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께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상당히 좀 현실감 있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먼저 오릅니다. 부동산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최저점 부분에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출발해요. 유동성 장세가 약간 왼쪽으로 더 갔어야 되나요? 자, 금리 최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계속 유동성 장세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이제 최초로 인상되는 단계. 지금 국면이 되겠죠. 이때서부터가 이제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앙드레 코슬라니도 이제 금리 저점서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라고 그러죠.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 어떤 그 달걀 모형을 적용한다면 최소한 지금 사는 국면은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 버블의 어떤 그 절정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정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정책적인 어떤 그 변수도 있겠죠. 지금서부터가 실적 장세 초입 단계예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해서 실적 장세와 함께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제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이 되고 물가가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부 차원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동성, 그동안 시장이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중금리에서 이제 고금리로 넘어갑니다. 그게 역금융 장세예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역금융 장세가 우리가 파동론으로 따진다면 마지막 5파동이 되거든요. 5파동 때가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역금융 장세에서 5파동에서 가장 강렬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모두가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더 오를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중들 집단 사고가 동시에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대중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이제 마찬가지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정점을 기준으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역금융 장세 과정 속에서 대상 투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물론 실적 장세에서 이제 완연하게 경기가 회복돼서 이거 경기 과열이죠. 과열 국면까지 이어질지 어쩔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좀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너무 작게만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그 고사가 얘기가 있죠. 하여튼 그 고사죠, 고사. 과기부정이라고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는 이제 나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불확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악재가 주로 이제 많이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런 앙드레 코솔라니 같은 이런 커다란 모형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족을 단다면, 외국인 매수, 수급이 맞춰야 되겠죠. 심리에 어떤 이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좋은 이슈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말했는데, 충분 조건이 사실 그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반전이 돼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로 이제 전환돼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장은 사실 그 어떤 실적 장세 시그널, 실적 장세가 사실 어찌 보면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못 올라갔어요. 실적은 굉장히 좋고 펀더멘털도 굉장히 튼실한데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뭐 가장 어떤 그 효과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WTI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주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유가의 어떤 손익 분기점이 넘어가야 된다. 40달러, 평균 이제 배럴당 40달러를 완연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하튼간에 그 작년 12월서부터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 실적 장세 준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일부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혹은 소재, 산업재 일부 특히 이제 가벼운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이제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먼저 많이 좀 반영을 했거든요. 여하튼 유가가 이렇게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것은 실적 장세를 잘 대변하죠. 제가 실적 장세 전환 시그널을 금리를 이제 가장 중시 여기는데 유가도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유가가 오른 것은 사실 그 원가가 오른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된다는 좋은 어떤 징후, 시그널 이렇게 그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했는데, 오늘 처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님들은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여전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여하튼 간에 이제 오른 종목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우리가 포스코를 따라사고, 롯데케미칼을 따라사고, 항공을 따라사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만큼의 또 상당한 리스크를 좀 안아야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우리가 월봉을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고 있는데 지금 월봉은 2014년서부터 현재까지거든요. 대략 한 5만원대에서부터 지금 만원대니까는 많이 빠졌는데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예전에 그 차화정 올라갈 때 2011년에 17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17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더 빠진 거죠. 사실 많이 빠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전에 중국이 이제 2000년도 중반에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이 크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소재 산업재를 다 빨아먹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차화정 테마로 뭐 17만 원대까지 올라간 전력이 있는데요. 월봉으로 보니까 완전 바닥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최저점은 역시 그 작년 코로나 최저점 때 장중 최저점이
6,900원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 원이 월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진 바닥이라 봐야 되는데 만 원에서 지금 뭐 대략 한 14,000원 정도가 되죠. 14,000원 정도니까는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많이 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목표 가격을 대략적으로 뭐 잠시 후 일봉도 보도록 했지만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는 13,000원 초반에 저희가 그 주력주에 편입을 했거든요. 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보합권 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2020년 올해 1월서부터 작년 1월서부터의 이제 그 차트가 될 것 같아요.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19,000원대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6,900원이고 대략적으로 본다 한 만원대가 이제 진바닥권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 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쳤기 때문에 이동평선의 그 밀집,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열도죠.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배열도, 그 다음에 이동평선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밀집도,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동평선 기법의 어떤 그 명이 있습니다. 명인이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스탠포드 주최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년 연속 그 1등한 사람입니다. 마티 슈발츠. 마시입니다, 마시.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30일 날 초대형 거래가 터졌어요. 상장일에 뭐 최대 거래가 상장일에는 아니고 하여튼 그 최근 들어서 수년간에 걸쳐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 당시에 재료를 찾아보니까 멕시코에서 4조 5천억짜리 수주를 이제 그 잭팟을 터뜨렸죠. 근데 주가가 그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는 향후 구주가의 어떤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합니다. 그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이 팔고 누군가는 또 샀다는 얘기죠. 판 세력들은 당연히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는 사람들은 없죠. 반대로 이제 그 산 세력들은 주가가 그 시점에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래량 위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다면 그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 세력 가치의 어떤 그 핵심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동평선 분석도 좋고요. 거래량 분석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많이 오른 거,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있잖아요. 포스코 이런 것들 따라서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데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우리가 수익을 올릴 만한 그런 종목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많은 종목을 찾아봤는데 뭐 저희 기준으로 본다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 최고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한번 공감을 하신다면요, 뭐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하여튼 뭐 잘 아시겠지만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여하튼간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빅히트가 됐든 혹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 혼자 하게 되면 많이 흔들리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상당히 이제 저희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보고서가 이제 최근 나온 게 그나마 KB증권에서 3월 22일자 보고서인데요. 요거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어요. 제목이 잊지 마. 이 차가운 업황 사이 언틈으로 피울 꽃 하나. 제가 요거 보니까 그 T.S. 엘리엇의 황무지 씨가 나오는 거예요. 언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낸다 그러죠. 자, 하여튼 그 T.S. 엘리엇을 약간 패러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제 애널리스트가 쓴 거죠. 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다른 종목은 다 갔는데 상대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승 정도가 크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 시장의 뚜렷한 개선 전조를 확인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작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커다란 어떤 수주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2020년 열악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작년에 우수한 수주 9조 6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2019년 대비해서 36% 증가했는데 작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주가 잘 됐다는 점이 오히려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 매출이 60%, 한 65% 정도가 중동에서 나옵니다. 중동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중동의 어떤 발주 환경은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주 환경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UAE죠. 아랍에미레이트 하일 가시아인데 이 하일 가시아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영수교회에서요.
여기 뭐 회사분 총 45억 달러, 세계 PKG, PKG는 이제 우리가 공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프로젝트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개 중에서 한 개만으로도 수주가 가능하다면 이제 연간 목표 이상의 수주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데 이거 차트 완성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얘기하면서 그랬죠. 이게 그냥 그 돌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맞고 틀린 게 없어요. 일단 그 시장의 그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차트 안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높다는 것은 뭡니까?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 차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역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안정적인 수익성과 트랙 레코드 뭡니까? 뭐 어떤 그 기록이죠, 기록. 실적이죠, 실적. 의미 있는 실적을 겸비한 보기 드문 글로벌 EPC입니다. 이게 좀 가려져 있는데, EPC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턴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라든가 조달,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플랜트에서도 이제 많이 쓰인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에 부합된다는 얘기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0년 작년에도 선방을 했죠. 선방했다고 그랬죠. 3,50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3,500억을 기록했고,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4,090억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4,400억. 꾸준하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실제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 좀 더 깊게 보시는 분이라면 실제로 보면 2017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7년서부터 사실 턴어라운드는 이제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추천 배경이자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제가 뭐 스튜디오 들고 뭐 빅히트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보면 실적이 무지하게 증가해요. 영업이익이 막 100% 혹은 그 이상도 증가하다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씩 증가하는데, 야,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실적 장세는 유동성 장세는 이제 성장성으로 간다고 보죠. 성장성. 근데 실적 장세는 뭐냐면 실적과 펀더멘탈로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우리가 성장주에 취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빅히트도 그렇고, 빅히트는 이제 워낙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좀 그 위기 상황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 한 번씩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어제 드디어 균형점이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돼 버렸죠. 지난 그 1월 20일 날 11만 3천원 고점 위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이제 3월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1월 21일 날 11만 3천원 고점을 찍고 매도위 됐다가 3월서부터 매도 매수 균형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매수 매도 균형에서 어제 드디어 이제 그 대량 거래 70만 주가 넘게 터지면서 매도 매수 균형이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고점에 팔았다가 저점이 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끌고 가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닥권이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월봉 보시면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장세는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가치주들이 올라가는데, 이왕이면 실적도 좋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소외된 종목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어제 방송이라든가 예전 방송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사실 오늘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오늘 나온 보고서는 이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는데, 제목이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입니다. 입지 굳히기에 돌입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자, 신한증권의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에 49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710억으로 나오죠. 굉장히 많죠. 뭐 거의 50%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죠. 2022년도 좋은데, 여하튼간에 바닥권에서 파동도 지금 조정 2파동 이후에 어제부로 사실 이제 3파동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빅히트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만원 깨졌다가 첫 번째 이제 갭상승 나올 때, 돌파기 나올 때,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파동 열어보고, 어제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빅히트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전에는 과거에는 좀 다르게 갔는데, 엇박자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같이 올라간다고, 같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얼마까지 조정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따라 사지 마시고 적당하게 마이너스권에서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뭐 가입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이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법인 계좌고 입금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인데 본인 조남을 이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 말씀드리고 지금 현 시장 국면에서 최고였던 그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